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번호님. 화면 공유해서 숙제 보여주세요. 네, 지난 숙제가 기획서 작성이랑 모키토 프레임워크 기본엔 된 기능이랑 알아오는 거랑 네, 3번, 4번은 개발 블로그였고, 네, 이렇게 끝이었어요. 네. 어, 요 혹시 기획서는 조금 작성해 보셨나요? 그, 다른 기터브 보여주셨던 거 참고해가지고 음, 하긴 했어요. 그런 네. 식으로. 네. 기획서 간단하게 먼저 리뷰할게요. 네, 음, 우선 기획 그 제가 저번 시간에는 그냥 간략하게 사실 지금 저희가 토익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네, 간략하게 넘으려고 했는데 상세하게 해주셨으니까 피드백을 드리면 사실 이거에 대한 저번에 드리긴 했어요. 그 공고문을 바탕으로 지원 네, 자격이랑 자격 조건, 지원 자격이랑 우대 사항을 다 만족시켜라를 이 기획서에 녹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에 저희 팀에 있는 공고문을 봤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오늘은 좀 다른 공고문을 또 그러니까 한 회사만 지원할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 회사 지원할 건데 근데 게임 도메인을 원하셨으니까 어, 넥슨 말고 또 다른 회사도 거래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네, 스마일게이트였죠. 스마일게이트 채용을 한번 볼게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채용 공고문을 다 일일이 보진 않아서. 어, 아마 인프라 시스템 또는, 네, 이쪽일 것 같네요. 이거나,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AI 서비스 백엔드? 네, 이렇게 네 개 정도 보겠습니다. 이 회사에. 그때 네, 스마일게이트도 아마 채용 공고문이 아니라 거래소를 말씀해 주셔서, 음, 여기는 인증이고, 그렇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다 볼게요. 뭐지? 이 기획하신 거랑 여기에 자격 조건이랑 우대사항이 얼마나 녹일 수 있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우선,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는 게임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운영도 하거든요. 네, 운영이라는 거는, CGV가 영화를 직접 만들진 않지만, CGV에 영화를 상영하죠. 영화 제작사가, 나 영화 만들었으니까 너네 회사랑 계약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며칠 동안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상영할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 CGV라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 퍼블리싱이라는 건 CGV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네, 너네 회사랑 너네 회사가 만든 게임 제작한 거 2년 동안 우리 회사에 얼만큼 지분해가지고 뭐 6대 4 비율로 수익이 나면은 분배하자 하면서 계약을 해가지고 대신 어 우리 플랫폼에 올리고 운영 CS도 우리가 담당을 할 테니까 너네는 게임 제작에 앞으로 뭐 몇 월 그 업데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뭐 10월 업데이트, 9월 업데이트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너네는 디벨롭만 해. 우리가 운영해서 CS나 이슈 같은 것들 다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BI가 이제 그 매출적으로 어떻게 나오면 좋을지 검토도 같이 해줄게가 운영이거든요. 네, 네. 그 말을 한 이유는 이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개발 안 해도 이렇게 백엔드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가 뭐 방금 제가 말한 것 때문이에요. 퍼블리싱을 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정 시스템인데, 왜냐면 이 이 스마일게이트 스토브가 플랫폼 이름일 거예요. 스토브에서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 로스트 아크를 플레이했다가, 어, 테일즈 런너를 게임했다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경력이, 게임 개발이 몇 년이셨죠? 정확하게? 게임 개발 쪽은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실제 회사에서죠.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실무 5년차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실무 3년 차까지는 신입인데 지원을 해도 합격하는 상황, 예시가 많았거든요. 근데 5년 차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 아예 생신입으로는, 네. 그래서 우선 요거는 미달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그리고 자바 언어에 익숙하게. 그러니까 여기 다 자바로 제버를 만들 거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저랑 맨날 했던 것처럼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자료 구조를 썼고,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적용시켰고, 프레임워크는 어떤 부분을 썼고, 이런 것들 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을 저랑 코드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익숙하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에 녹일 거예요. 네, 그리고 스프링은 지금 책으로 계속 이론 공부하고 계시고, 이제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동작하는 거, 지금 저랑 이 기획도 지금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피드백 드리면서 이어서 계속 디벨롭을 할 건데, 이 내용을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개발할 거기 때문에 개발 경험을 충족하십니다. 네, 스프링 MVC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충족하시고, API를 이제 REST API로 개발할 거기 때문에, 네, 요것도 요 세 개 지금 다 충족해요. 네, 그리고 Git으로, 이 Git 또는 SVN이거든요. 예전에는 SVN이라는 로컬 파일 관리 시스템을 썼는데, 이제는 어,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는 원격 중앙 저장 관리소에서 제공해주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쓸 거예요. 그게 Git입니다. 네, 네. 이 Git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Git 기반에 있는 GitHub에서 코드 리뷰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DB도 MySQL 쓸 건데, RDBMS가 여러 가지 있는데, MySQL 쓰는 이유는 얘가 오픈 소스기도 하면서 가장 그 공짜인데도 많이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몽고DB는 안 쓸 건데, 그래도 이 개념은 저랑 공부한 제가 숙제 내드린 적 있나요? NoSQL에서는 없어요. 음, 그건 오늘 숙제로 하면 됐다. 네. 잠시만요. RDBMS와 VS, NoSQL 차이 및 장단점을 개발 블로그를 작성. 네,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지금 이 공고문 말고도 NoSQL을 물어보는 회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올릴 때 EC2가 리눅스 운영체제로 개발할 거기 때문에 그때 운영체제에 올리다 보면 명령어를 쓰게 되거든요. 뭐 파일을 위치를 찾는다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자료 파일을 튼다거나 아니면 뭐 파일을 삭제한다거나 이동한다거나 이런 명령어들을 쓸 거예요. 리눅스 기반에. 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조건이 된다? 네, 충족이 된다? 네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저랑 계속 하고 있고 실제 코드 리뷰 때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기록을 남길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저 맨 위에 거 하나 빼고 다 만족시킵니다. 네, 3년 차 미만인 곳에, 3년 차 미만인 곳에만 지원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지원하셔도 되는데 아마 바로 탈락할 거예요. 네, 음. 회원 쪽은 이제 이 팀에 채용이 된다면 바로 이제 회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 건데 저희도 이제 거래소지만 거래소라는 건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관리를 그 회원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 시스템이라고 하기 어, 좀 크게 너무 부풀리는 것 같고 그냥 회원 관리를 만들 겁니다. 저희도 네, 오어스라는 거가 뭔지 잘 모르시죠 아직? 네, 네. 요거는 뭐냐면 제3자 인증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카카오 로그인이나 네이버 로그인, 구글 로그인 하죠. 네, 다른 회사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로그인한다는 게 이 오어스예요. 어, 네. 그렇게만 네, 우선 아세요? 네, 이거는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위랑. 네, 대용량 트래픽,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랑 어떻게 보면은 과외를 하는 이유기도 해요. 이 대용량 트래픽을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빡세요. 네. 그러니까 이 네, 대용량 트래픽이라는 거를 단순히 말하면 초당, 초당 요청 오는 TPS가, 아, 패킷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정말 추상적으로 말하면요. 네, 숙제니까. 네. 요 상황을, 어, 우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부하 테스트기라는 게 있어요. 부하 테스트기로 발생시킨 다음에
예외를 일부러 낼 거예요. 일부러 예외나 오류를 발생시키게 할 거예요. 일부러 발생.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할 거냐. 트러블 트러블 슈팅 및 어, 추가 개발이 들어가야 겠죠. 예외 처리라든지 추가 개발, 추가 개발, 예외 처리, 복구 처리, 어, 방어 로직 등등을 이제 해야 할 거거든요. 네, 이 설계미 개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네. 네, 그리고 DBMS 저랑 MySQL 쓸 건데 이제 MySQL 쓰면서도 ERD를 저랑 작성하실 거거든요. ERD가 뭐냐? ERD가 뭔지도 아직 잘 모르시죠? 네. ERD가 뭐냐면 ERD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아시나요? 네, 그거, 그, GitHub에서 봤었어요. 네. ERD. DB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퀀스 다이어그램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DB의 테이블의 저장 형태를 이 도식화해가지고 한눈에 보려고 하는 게 ERD예요. 네, 네. 엔터티 약자로 한눈에 여기 써 있네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조를 한눈에 본다. 네. 그래서 네, 마저 보면은 네. 여기 다 되네요. 네. 그리고 노에스켈과 RDBMS 저랑 계속 이렇게 개발 블록으로 지식을 쌓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캐시랑 QORM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 ORM은 저랑 안 할 건데 그래도 뭔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네, ORM이 이제 DB가 해주는 역할들을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M이 모르겠네요. M이 무슨 약자지? 매핑이었던 것 같아요. 웹핑인가요? 네네. 네. 이 ORM을 보통 ORM의 가장 큰 대표 그 기술이 JPA인데 JPA를 쓰진 않을 거예요. 필수는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이 팀에선 필수 있지만 저희는 더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할 겁니다. 네, 캐시는 쓸 거고요. 캐시는 저랑 쓸 건데 Q는 애매해요. Q는 저희가 근데 경매라서 Q를 쓸 수도 있어요. 입찰 시에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Q를 도입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저랑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다 복붙이네요, 지금. 네.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이지. 필요이랑 거의. 보시면 오버스 말했죠. 레스트 API 말했죠. 설계 저랑 할 거죠. 아까 회원 관리 말했고, 대용량 트래픽 말했고. 네. 하여튼 여기서 연차 빼고는 거의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차랑 ORM 빼고. 네, 이 정도면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아니고, 네.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C샵이죠. 네. 여기는 걸으시고요. 얘도 7년이네요. 아, 쉽지 않네요. 음, 그래도 만족하는 데가 하나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네, 여기가 아예 공고문이, 5년이네요. 잠시만요. 검색을 할 수 있을 텐데, 검색이 없나? 아까 안 본 게 있거든요. 맨 위쪽에, 툴 쪽에,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근데 게임에 연관된 건 아니고, 그냥 회사 시스템이라서 또 7년이기도 하네요. 네. 우선, 어, 이게 이 회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 만족시키는지를 녹이는지를 확인했던 거예요. 대부분 네, 녹일 수 있네요. 네. 네. 책을 제가 껐나 보네요. 네, 틀어주신 책, 토비 스프링. 그 왼쪽 탭에 있어요. 이건가요? 아니, 그 왼쪽, 그러네요. 여기 있구나.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검토를 했고, 1번이 아니라 그 기획해 주신 거. 네. 검토를 아직 안 했죠. 이게 아니지. 어디에 있죠? 그 그, 위에 정리 쪽에 있어요. 네네. 이거는 저랑 토비 스프링 다 끝나고 시작할게요. 이걸 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네, 네.
저는 그 채용 공고문을 한 번 더 언급시켜 드렸고 2번을 네. 이게 어떤 프레임워크였죠? 어, 객, 그러니까 이 모의 객체를 만들어주는 스프링의 프레임워크인데, 기본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담당, 외는 실행, 그리고 대는 어설트 같은, 엑서드 같은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봤어요. 네, 맞아요. 예시까지는 지금 들지 마시고 나중에 저랑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 요 세 가지를 쓸 거거든요, 실제로. 네, 아, 어, 간략하게 기분맨 대에 대한 예시를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자, 기분 여기 있네요. 보시면 자, 이 메서드는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1,000원에서 100원 빼는 거 예제 코드를 테스트 코드로 작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자, 설계라는 건 그냥 이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 단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름이란 변수에 아메리카노 넣고 원래 가격은 1,000원인데 실제 가격은 900원이래요. 그래서 언제 만약에 커피 DAO에서 특정 커피를 찾아서 어, 리턴 시켰는데 그 리턴 시킨 커피 이름이 밀크가 아니라면 잘렸네 이 그림이라서 이렇게 계열로 쓸 때 그림 사진보다는 글자로 써야 됩니다. 네, 그 사진 그쵸 그쵸 커피 이름이 우유가 아니라면 프라이스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으로 리턴 시키겠다라는 네, 소리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 커피가 디스카운트가 된다면 이런 거죠. 그 디스카운트를 시킬 때 커피가 우유가 없다면 디폴트로 리턴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1,000원. 네, 그래서 실제 가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름마다 다르겠죠. 근데 보니까 밀크가 아니겠네요. 아메리카노는. 그래서 네, 1,000원이겠네요. 이스펙스랑 얘랑 해서 검사할 때 아니기 때문에 펄스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퀄인데 이퀄이 아니겠죠? 네, 네,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원을 이 사람 근데 이게 실패 테스트 케이스 같네요. 왜냐하면 펄스로 나올 텐데 지금 얘는 같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트루 값으로 나오게끔 해야 성공 케이스고 얘는 지금 펄스로 나오기 때문에 실패 케이스입니다. 네, 네. 아 잠시만요. 이게 이지 밀크가 우유가 지금 변수명이 좀 이상해요.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니까 성공이겠네요. 변수명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는 이게 이름이 우유가 이지 밀크라고 하니까 이상하고 이그지스트 밀크 인 커피라고 했었으면은 제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변수명이 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읽을 때 이렇게 디스크립션 없이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네, 얘는 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커피를 할인 검증하는 거니까 성공이네요. 이 아메리카노 안 들어있을 거니까 이스펙티드 프라이스가 900원이 나올 거고 실제 액추얼 프라이스는 900원이고 이스펙티드 프라이스는 900원입니다. 그래서 true가 나옵니다. 네, 네, 이게 예제 코드예요. 그리고 네, 요거 두 개는 요거 진행한 다음에 시간 되면은 수업 시간에 보고 안 되면은 저한테 플로우 남겨주시면 저번처럼 제가 수업 끝나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전파 레벨부터 시작. 전파 레벨이 몇 장이었죠? 전파 레벨 6장이었나요? 7장이거든요. 네, 6장이었어요. 네. 우선 트랜지션 전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트랜지션 전파란? 아이고, 네.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네, 아, 트랜잭션이 실행 중 혹은 아닐 시에 어떻게 트랜잭션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입은 세 가지가 있는데 트랜잭션이 있을 시에 해당 트랜잭션에 참여한다. 트랜잭션이
없을 시에만 생성한다. 트랜잭션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트랜지션이 있을 시에 참여한다, 없을 시에 생성한다. 트랜지션을 사용하지 않겠다. 네. 아, 저희가 그 전에 트랜지션의 정의를 안 드렸네요. 트랜지션이란? DB에 접근 시 실행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전파를 할 때 실행 또는 추가할 것에는 정의를 네. 어, 작은 DB 가장 작은 자, 정리해서 다시 할게요. 자, DB 어플리케이션에서 DB를 접근할 때 DB를 접근할 때 트랜잭션으로 관리합니다. 그때 전파 트랜잭션 전파가 필요한 이유는 동시성에 대한 관리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동시성에 대한 관리는 자바에서 블락 그 저랑 그 뭐였죠? 블로킹, 아, 논블록, 동기화. 네, 동기화 블럭 잠시만요. 아, 제가 언어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자바 블럭, 자바 동기화. 아, 싱크로나이즈네. 이거 말려고 그랬어. 싱크로나이즈 아, 키워드로 그 블럭 안에서 다른 스레드가 접근하지 못하게끔 락을 거는 걸 언급했었죠. 네. 네, 동시성 관리는 이 싱크로나이즈 키워드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그 동시성 관리에 대한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치만 전파 레벨 안에서 이제 병행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어, 싱크로나이즈 블락으로 동기화 처리를 한다.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질문 답변을 다시 해줄 수 있을까요? 동시성이 실행 동시성이 아니라 하나의 객체에 접근을 하는, 어떻게 접근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인 것 같아요. 실행 동시성 하나의 객체. 그러니까, 요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실행 동시성 하나의 객체. 이거를, 잠시만요. 네.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의 객체에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처리. 음. 어,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트랜지션의 상태를 어, 재사용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처리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예시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토스 쓰시나요? 혹시 토스? 소스요? 네, 토스 네, 토스 어플 쓰시나요? 네, 네, 토스에서 우리가 간편 결제나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뭐 송금하기 네, 이런 게 우리는 버튼 하나로만 되지만 UI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해서 계좌번호 찍고 금액 찍고 하면 버튼만 되지만 그 뒷단의 서버는 제가 아는 바로는 50개가 넘거든요. 네, 50개의 서버를 통해요. 뭐 저도 카카오페이를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시퀀스를 그리지는 그렇고 그러니까 서버가 50개 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서버 내부 서버가 50개 있는 거죠. 왜냐면 트래픽이 워낙 많고 계산해야 될 것도 많고 뭐 통장 관액 잔액 관리 서버 그다음에 카드 서버 카드 조회 서버 그다음에 그게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특히 그 송금을 할 때. 왜냐면 그 네, 법적인 근거를 송금할 때마다 그 사람들 남기거든요. 나중에 이슈가 생겼을 때 유저가
이거 법적으로 잘못된 무슨 불법 통장에다가 지금 계좌에 송금했는데 제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한테 어떤 정보에다가 송금했는지 실제 카카오페이한테 물어보면 다 증거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트랜지션 상태 관리 왜 재사용이 되냐면 만약에 49개의 서버까지는 통과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통과. 근데 마지막 서버에서 예전에 그 카카오 그 장애난 거 아시죠? 아, 네, 불났을 때. 네, 카카오 불이 났어요. 그게 또 안 나라는 법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개 서버가 오류가 났어요. 이때 트랜잭션이 49개는 통과했어요, 이미. 커밋되어 있는데. 네. 그렇다고 불이 났다고 재사용되기 전까지 내가 오류 났네?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버 리소스 입장에서 지금 이 요청은 사실은 똑같은 요청이 왔을 때 49개를 이미 다 처리했는데 다시 돌릴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동영상을 다운로드 봤는데 10기가짜리 봤는데 9기가까지 성공했다가 잠깐 컴퓨터가 잠깐 먹통이 나서 다시 껐다 켰더니 0기가부터 다시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랜잭션을 상태를 저장했다가 다른 객체한테 전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필요 시에는 복제해가지고 야 이거 덮어 쓰여야 돼 해가지고 어 트랜지션을 다시 생산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파 레벨 중에. 네. 네, 이래서 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 건지 하나의 객체에 어, 그러니까 객체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도 맞는 것 같은데 하나의 객체는 아니고 여러 객체에 어떻게 전파한다거나 아니면 전파를 또 합치기도 하거든요. 네. 불필요한 요청이 왔을 때는. 네. 그러니까 트랜지션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아니요. 근데 그 격리 수준이랑 비슷한 개념 같아가지고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 격리 수준은 다르죠. 격리 수준은 어,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아시는 내용을. 어, 아, 네. 이거는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많은 개수의 트랜잭션을 어떻게, 어떤 효율적으로 나타낼 것인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그, 스레드풀의 암달의 법칙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암달의 법칙도 프로세서와 프로세스 개수에 따른 그 스레드 효율 비율이 있는데 이것도 트랜잭션 격리 수준의 레벨을 보고 그 어떻게 트랜잭션의 개수에 따라 1에서 2레벨을 설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음, 그래서 방금 설명 들었을 때 그 격리 수준에서 일단은 언도 리도 쪽으로 언급이 돼가지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복구를 시킨다는 거였는데, 여기 설명에서 재사용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처리하지 않기 위해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좀 언더리더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가지고 좀 네. 우선 헷갈렸어요. 헷갈릴 만한 게 얘는 격리 수준은 DB에서 설정이고요. DB 설정. 네. 얘는 어플리케이션 설정이에요. 아, 전파는. 그래서 결국엔 둘 다 트랜지션을 잘 관리하기 위한 건 맞아요. 네. 어, 근데 격리 수준은 트랜잭션의 어, 정책인 거고 얘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트랜잭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달하기 위한 계획이고 전달 계획. 얘는 트랜지션이 지금 내가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그 무슨 위급 상황에서 무슨 발령을 내잖아요. 군대에서. 발령 뭐 네. 1단계, 2단계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네. 1단계 뭐 2단계 이런 식으로
정책이 있는데 트랜지션의 정책에 따라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리드 커미트, 그다음에 리피터블 커미트, 시리얼라이저블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 네, 단계들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커밋을 할게. 이 상황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커밋 안 할게. 이 단계에서는 좀 더 확실할 때 커밋할게. 이렇게 단계를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르거든요. 얘는 정책이에요. DB 단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읽기만 했을 때 커밋을 보장시킬 거냐? 아니면 읽기인데 그 읽기 내에 리피터블이라는 거는 어 리스트 형태의 DB를 조회할 때 그 인덱스를 돌 때 그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잠깐만 잠시만요. DB 단은 저도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려요. 리피터블 트랜잭션 격리 레벨. 네, 리피터블 리드 여기 있네요. 리피터블 리드. 자, A 트랜지션에서 변경이 일어나도 B 트랜지션은 항상 조회가 보장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트랜잭션 내에서 서브 쿼리로 내부에 또 그 이 서브 쿼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고요. 리피터블 예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트랜잭션 리피터블 격리 레벨 예제 여기 있다. 자, 트랜지션 두 개가 있어요. 네, 어, 시작되고 종료가 되는데 이 격리 수준, 리피터블 격리 수준에서는 어, 그러니까 이 한 트랜지션 내에서 조회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냥 리피터블이 아니라 그냥 리드 커밋에서는 이 이 키밸류 민에 있는 킴을 읽을 때 킴을 업데이트를 쳤어요. 이 트랜지션 1이 업데이트를 쳤고 트랜지션 2가 이 얘를 셀렉할 때 당연히 업데이트된 거를 보장을 시키겠지만 근데 커밋하기 전에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쳤지만 아직 얘는 알지 못해요. 커밋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더티 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리드한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온 게 리피터블 리드입니다. 네,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 커밋을 자 보시면 어 트랜지션 2가 여기서 또 바꿔요. 이름을 테이블 네, 셋 밸류를 킴으로 바꿔주는데 바꾸고 추가하네요. 그리고 커밋을 하는데 어 자 좀 읽어볼게요. 종료되기 전까지 한 번 조회한 값은 계속 같은 값이 조회되게 하는 수준.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이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읽어볼게요. 네.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언두 영역에 백업을 해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얘가 언두 영역에,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네요. 언두 영역에 백업을 해두고, 바로, 그러니까 커밋을 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얘가 바꿨을 때 바로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이 영역에 백업을 해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얘는 셀렉을 할 때 실제 커밋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언두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 트랜지션 1이. 그래서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리피터블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네,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격리 수준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DB단의 정책을 정해서 데이터가 동기화, 동기화 되지 않다거나 어, DB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삽입 이상, 삭제 이상, 조회 이상 등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방금 제가 네, 말한 거예요. 조회 이상이 한 다른 트랜지션에서 삽입을 했는데 커밋이 안 됐기 때문에 조회가 잘못된 값이 온다거나 삭제를 했는데 삭제가 안 됐다고 해서 잘못된 값이 오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 격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그러면 다
경리 단계를 높여가지고 모두가 다 동기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리얼라이저블이 나왔어요. 이게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해서 모든 정합성을 잘 보장하지만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격리 수준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전파는 어떤 거냐면 트랜지션 전파. 스프링. 그러니까 로직은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예요. DBA 개발자가 아닙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맞아요.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인 거죠, 얘도. 근데 어플리케이션에서 정책이에요. 자, 이 내용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부모 트랜지션 존재하면 부모 트랜지션에 합류한다. 네, 이 리칼드라는 정책이요. 이 네, 트랜지션 내에서 리칼류는 새로 생성한다. 근데 이 트랜지션을 공부하실 때 이 각각의 동작 원리도 중요하지만 실예시가 중요해요. 언제 새로운 부모를 생성해야 되고 언제 기본값을 써야 되고 맨데터리는 언제 써야 되고 혹시 이 내용 아직 답변 못 하시죠, 지금? 그 맨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랑 그 아예 설정 안 하는 아니 트랜잭션 안 한다 이거 세 개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엄청 많을 텐데 네스티드도 있고 책에서 그랬나요? 아 책에서는 이렇게 세 개 나고 격리 수준도 그 따로 찾아봤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우선 대략적인 골자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네, 정리는 이거는 좀 면접에서 많이 물어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건 숙제가 아닌데 뭐지? 두 번째 숙제는 트랜잭션 전파 레벨 스프링에서예요. 스프링. 이 네, 트랜지션이 스프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있는데 스프링의 문법을 통해서 각각 종류 및 정의 하시고 실사용 예시까지 찾아서 개발 블로그.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DB 아이고 DB 트랜잭션 격리 레벨 이렇게 개발 블로그들 많이 써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제 각 격리 수준마다 어, 예외 상황에 대한 예제 코드를 예외 상황에 대한 예제 코드를 가지고 설명 및 설명하는 거를 이제 개발 블로그로 해주세요. 네, 네. 아마 이 두 개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저희 백단에서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두 개 다. 네, 네. 데이터는 정합성을 보장하지만 최대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다 이 시리얼라이저브로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얘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얘를 쓰고 불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정합성을 보장해야 되는 것들은 얘를 쓰는 거예요. 보통은 네. 이 자바 트랜지션 레벨도 동일합니다. 네. 답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까 두 개 네. 헷갈리셔가지고 네. 그러면 격리 수준까지 된 거고 네, 이건 이제 트랜지션이 어떻게 스프링에서 동작하냐 이 트랜지션 인터셉터를 통해서 동작한다. 저희가 예전에 인터셉터 공부한 적 있죠. AOP랑 비교하면서 네. 네. 그리고 아, 트랜지션을 좋아하시고 그, 네네 질문 인, 있으신가요? 인터셉터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잠깐 지나갔었는데 그 필터랑 인터셉터 차이 해가지고 그렇게 잠깐 넘어갔었어요.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인터셉터 vs 필터 그다음에 AOP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비교해 보실래요? 필터는 그 클라이언트에서 MVC 넘어오기 전에 그 제한을 두는 거고, 인터셉터는 스프링 내부에서 그 트랜잭션 속성들을 어드바이스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고,
AOP는 그 관심사 분리해서 공동적인 로직을 재사용하기 위해였던 것 같아요. 어, 동적이거나 부가적인 부분을 모듈화해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필터 말씀하신 거죠? 예, 필터. 네. 음, 필터는 MVC 넘어오기 전에 제한을. 음. MVC 넘어오기 전에 제한하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해요. 아, 네. 근데 얘는 우선 스프링 외부에서 보안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또는 로깅 처리, 그다음에 아니, 보안적인 데이터를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네. 그다음에 로깅 처리 등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인터셉터는 내부는 맞는데 어드바이스를 사용하는 거는 AOP죠. 얘는 AOP예요. 아, 네. 인터셉터는 뭐냐면 음, 인터셉터는 AOP 전 단계에서 어, 보통은 함수 파라미터로 유효한 요청인지 검증해요. 유효한 요청인지 검증. 그 중에 하나가 이 트랜지셔널 인터셉터인 거고요. 얘 말고도 인터셉터가 많죠. 자, 제 예제가 생각이 안 나서 좀 검색 좀 해볼게요. 자, 스프링 인터셉터 예시. 네. 보통 제가 말한 이 함수 파라미터라는 게 핸들러라는 말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핸들러. 네. 그리고 얘는 그냥 잠시만요. 좀 읽어볼게요. 아, JWT 검증. 네. 이때도 쓰고요. 유한 요청. 예시는 JWT 검증. 얘는 그냥 사용자가 이 자바 토큰인데 유효한 사용자, 권한 체크라든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로그인 했는지에 대한 토큰 값이 이 밸류에 있어요. 그래서 이 JWT 검증을 보통 인터셉터 핸들러에서 한다. 인터셉터 핸들러에서 왜 하냐면 어 인터셉터는 잠시만요. 그래서 인터셉터를 어디다 개발했다는 거지? 이 사람 예제 코드가 이상한데? 인터셉터가 여기 있네요. 리퀘스트 헤더 밸류에 뭔가 코드를 쓰다 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있다. 아, 구현을 아직 안 한 거구나. 네. 핸들러 인터셉터 어댑터를 통해서 얘를 구체화한 게 JWT 인터셉터인데 어, 이 JWT 인터셉터에서는 요청이 왔을 때 이 리퀘스트 헤더에서 있는 인증에 있는 밸류 값의 JWT 토큰을 받아가지고 이 JWT 토큰이 유효한지를 체크해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공으로 놔둬주는 인터셉터예요. 그러니까 AOP와 동작 방식이 달라요. AOP는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인터셉터는 미리 설정해두고 요청이 올 때마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내부에 있는 필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네. 아시겠죠? 네. 우선 그래서 인터셉터는 포인트 컷도 저번 시간에 저랑 했었던 것 같은데 맞죠? 포인트 컷이랑 어드바이저 했었죠 저번 시간에. 네. 네. 그리고 트랜지셔널도 저번 시간에 언급했었던 것 같고. 네. 네. 요거는 이제 문법인데 요 문법들을 다 쓸 겁니다. 코드 개발하면서. 네. 네. 그냥 문법. 어. 그리고 7장을 어디까지 읽어오는 게 숙제였죠? 숙제가 7장 전체였어요. 7장까지였나요? 네. 7장 좀 나갈게요. 네.
실장은 무슨 내용이지? 아, 스캐닝. 네. 우선 스프링 핵심 기술 응용이라고 해서 DB랑 통신을 한다거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동작시킬 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장이에요. XML 파일로도 스프링을 메타데이터 정보를 저장해서 가동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 네, 제가 XML 부분은 아마 읽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네, XML 부분은 스킵하세요. 네, 스킵하시고, 인터페이스가 OCP 원칙을 장려하기 위해서 나온 키워드죠. 의존도를 낮추고 느슨하게 하는 확장을 네, 위한. 네. 여기 다 XML이라서 지금 제가 XML 부분 다 제거하는 언급 안 해서 지금 계속 스킵하는 거예요. 네. 인터페이스 상속은 아시고. 아,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콘커런트 해시맵이 뭔지 아시나요? 콘커런트 해시맵 자료 구조란? 자료 구조거든요. 아이고. 그 해시맵에서 네, 더 안전한, 그러니까 스레드 세이프한 자료 구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의 차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동시성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가 어떤 내용인지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더 스레드 테이프. 풀어 설명해 주세요. 아, 아, 여러 개의 스레드에서 한 객체에 접근을 할 시에 예를 들어서 기대값이 2만이면은 실제 결과값이 막 만에서 2만 사이가 계속 실행 시마다 바뀐다. 그래서 스레드에 동기화하거나 아니면 락을 걸어서 그 순차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음, 네. 어, 더 스레드 세이프한 게 아니고요. 덜 스레드 세이프입니다. 덜 스레드 세이프. 왜냐면 성능을 위해서예요. 이 콩커런트 해시맵은요. 자, 저랑 꼭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해시 테이블은 어, 메소드 전체에 싱크로나이즈가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메서드가 호출 시작과 끝을 다 그 다른 스레드에서 못 오게 락을 걸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는 얘가 이 특정 객체, 이 해시 테이블로 객체를 생성한 메서드를 호출하는 상황에서 이 영역에 이, 이 해시 테이블이 접근하고 있는 그 변수 영역에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근데 네, 콘커런트 해시맵을 볼게요. 근데 동기화 방식이 달라요. 둘 다 동기화를 하지만 어, 자, 너무 긴데요. 아, 여기 있네요. 해시 테이블과 다르게 싱크로나이즈 키워드가 메소드 전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푼 메소드라는 게 있나 보네요. 볼게요. 풋이 어디 있다는 거지? 네, 푼 메소드 안에서 어, 방금 위에 있던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엘즈 올드 아, 발, 네, 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메소드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블락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전체가 아니라 제가 덜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덜 스레드 세이프. 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적인 해시맵이라는 건 동시성을 보장하지만 성능이 더 좋은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주니어 단계에서. 네, 네, 아시겠죠? 네. 음, 아, 빈 스캐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빈 스캐닝이란? 어, 아,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외에도 외부에 빈을 생성할 수 있는데, 해당 빈들을 탐색하려면, 어, 아, 컴포넌트를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탐색의 범위를 제한해서 더 음, 빠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으로 지정된 빈들을 네, 스프링이 찾는 거죠. 빈 네, 스캐닝이라는 거 말 그대로 스캔을 통해서 스캔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런타임 시에 이 빈을 탐색할게. 컴파일 타임에 탐색할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 타겟을. 네. 그게 빈 스캐닝이고요. 프로파일은 뭔가요? 프로파일? 음, 특정 이름으로, 파라미터로 이름을 지정 후에, 음, 컨테이너에 호출을 해도 액티브 프로파일 파라미터 입력을 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 음, 구조였던 것 같아요. 네. 얘는 어 이름으로 설정 파일을 대역을 분리하는 기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버가 로컬 서버, 스테이지 서버, 테스트 서버, 라이브 서버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네, 아시나요? 게임 서버 네. 개발하실 때, 게임 서버 개발 안 하셨었나요? 아, 게임 서버는 개발 안 했어요. 그치만 이 대역이 있는 건 아시죠? 네, 로컬, 테스트,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로컬, 테스트, 라이브. 얘는 실제 운영 환경이고, 로컬은 말 그대로 우리 개발자 PC. 테스트는 뭐냐면,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동일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QA를 하는 거예요. QA 공간. 그래서 QA가 우리 테스트 여기 우리가 개발한 내용을 다 검증해줘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그때 라이브에 배포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QA 또는 테스트 코드로 우리가 그러니까 QA의,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데, 좀 큰 회사일수록 QA 직무가 있어요. 작은 네, 회사가 갈수록 아마 QA 직무가 없고 개발자가 테스트 코드 다 작성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QA만 하시는 분도 있으면 테스트의 커버리지가 더 높아지겠지만 스타트업은 그렇게 돈이 많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가 너가 알아서 다 해라고 할 거예요, 보통. 네, 네. 근데 그런 역할입니다. 이 프로파일은 이름으로 대역을 분리한다. 프로퍼티 소스는 모르셔도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실장은 여기까지고, 숙제를 마저 내어드리고, 8장, 8장이 무슨 내용이지? 8장 포조. 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거든요. 아마 금방 읽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스프링의 삼각형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8장부터 9장은, 9장은 이제 도메인에 대한 내용이네요. 도메인 레이어. 도메인 레이어인데, 얘도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없거든요. 그 네, AOP가 제일 어려워요. 네. 9장도 읽으시고, 자, 그 1권이 끝나네요. 네, 그리고 2권을 볼게요. 스프링 2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2권. 됐다. 네. 2권. 얘도, 해놨네요. 2권에서는, 이게 2권이 1권과 다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1권에 나온, 개념들을 다른 예시로 또 풀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 내용이 많아요. 그치만, 설명하는 방식이 예시나 좀 더 다르다? 그렇게 인지하고 읽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목요일이니까 시간 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드릴게요. 이거는 1장까지만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가 숙제입니다. 네, IOCDI. 인데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할 거예요. 네, 이건이 좀 더 어려워요. 훨씬 1번보다. 네. 네. 이렇게 하고 그 아까 전에 초반에 저한테 전달해 주신 그 개발 블로그 2개 썼다는 거는 그 플로우에다 남겨주세요. 제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개발 블로그는 안 했어요. 알아보기만 아, 하고 다. 그러면 그 알아온 거부터 다음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 알아온 게 어디에 있었지? 어디서 정리다 쓰셨나요? 네, 그 아래다가 그냥 한번 보고 링크만 딱 걸어놨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 써놓을게요. 다음 시간 수업은 뭘 알아보셨죠? 이건가요? 그거 두 개가 개발 블로그 작성이에요. 그 이번이 그거였어요. 된. 아, 여기 저번 시간 숙제 아니었나요? 네, 그게 숙제였는데 그거를 알아보기만 하고 안 그럼 했어요. 이건 이제 이번 시간 숙제가 되는 거네요. 네, 네. 5번 좀 많네요.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 잠시만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하게 드릴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다 네, 못하실 것 같고 우선 책을 가장 먼저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0번으로 하고 RDB NoSQL 중요하고 전파 레벨, 격리 레벨 중요하고 다 중요하네요. 뭐 하나 뺄 게 없습니다. 그냥 저번 시간 숙제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숙제를 해주세요. 시간이 되시면. 네, 3번, 4번, 5번 해서 책을 근데 가장 먼저 읽으세요. 책을 항상. 네, 네, 이렇게입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인터셉터 했었을 때 트랜지션 인터셉터 내용에서 네. 그 경계 설정에서 어드바이스로 네.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AO, 나와 있나요? 네, 책에서는 그렇게 잠시만요. 네.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트랜잭션 경계 설정 어드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고 써 있었거든요. 네. 네, 잠시만 마우스 포인트 쓰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드바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음.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처리할 때 인터셉터만 쓰는 게 아니라 AOP도 쓴다는 거예요, 같이. 네, 그게 네, 답니다. 네. 네, 질문이 뭐였죠? 거기 질문이 뭐였죠? 네, 질문을 다 안 듣고 제가 답변했네요. 네, 그 어드바이스로 사용한다 했었는데, 그럼 핸들러가 어드바이스로 사용한다고 하는 건가요? 음, 이 핸들러는 잠시만요. 여기서 예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인보크 핸들러는 봤었는데, 네, 여기 있네요. 어, 필터가 차이는 아닌데, 어,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게 핸들러는 무엇이고 어드바이스는 무엇이냐, 뭐가 다른 거냐가 질문인 거죠. 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요. 얘는 오는 리퀘스트를 인터셉터로 정해두면 다 확인을 하고요. 어드바이스는 어노테이션이 달려있는 곳에서만 실행이 돼요. 네, 그게 답니다. 어, 네, 음, 답변이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코드를 안 보고 이론만 공부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인터셉터 핸들러, AOP, 어드바이스 이 두 가지 동작이 어떻게 다른지 동작되는지 시퀀스를 그려보세요. 네, 아니면 이렇게 검색만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각각 아, 한 번 1번 검색해보고 2번 검색해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질문을 잘하면 답을 다 알 수 있어요. 저한테 안 물어봐도. 네, 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이 내용을 알려드린 건 사실 쉬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이 내용을 모를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되지?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그거를 저한테 더 중요하게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나중엔 저한테 평생 과외 받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외 기간 동안에 질문을 잘하는 법을 계속 공부하자. 지식은 당연한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하나 있었는데 그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에서 커넥션을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커넥션 풀이랑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트랜지션 매니저 풀이요? 뭐 오늘 수업 시간에 언급은 안 했죠. 아, 네. 이게 아마 5장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5장 아니면 6장이었었는데. 어, 그러니까 트랜지션 매니저 안에서 풀이 있다는 건가요?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커넥션을 생성해가지고 재사용을 하는 거였었는데, 플랫폼 트랜지션 매니저. 플랫폼 이 안에서 커넥션을 관리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네, 얘랑 커넥션 풀이랑 뭐가 다르냐? 네, 맞나요? 네. 커넥션 풀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네요. 트랜지션도 관리하지만 커넥션 풀도 여기서 관리한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었는데, 네, 커넥션 풀을 포함한 게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라고 했었거든요. 맞네요. 왜냐하면 요청을 하기 위한 수단인데 커넥션 풀은 네, 근데 요청의 실제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트랜지션 매니저는. 네, 그러니까 걔를 가져다 쓰는 거죠. 트랜지션 매니저가. 네. 그러면은 그 커넥션 풀을 그러니까 커넥션 풀만 사용하려고 해도 그냥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도 괜찮나요? 그 차용화도 상관없죠. 트랜지션을 지정 안 하면 되죠. 정책을. 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좋은 질문인 것 같네요. 근데 제가 플랫폼 트랜지션 매니저를 직접 설정해 줬던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 스프링은 그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 것 네. 같아요. 이거 숙제 좀 많은데 최대한 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우님.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